자, 이제는 밴딩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능사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밴딩 과정은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조금 한두 개 정도만 좀 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지금 외접, 내접, 그 다음에 황동용접 했던 요 2분의 1 동간에 구멍을 뚫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요 8분의 3인치짜리 밴딩에서 완성품 밴딩만 하고 은납 용접을 하면 모든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요 계속 만들던 이 기능사 과정에 밴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능사 작품 중에 또 하나는 이런 형태의 기능사 과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기사에 있어서 밴딩하는 방향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지만 요 가운데 기둥 하나 더 들어가고 180도 밴딩해서 들어가는 요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인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2분의 1짜리 밴딩 들어가는 부분인데 2분의 1짜리 밴딩기 요거 가지고 밴딩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분의 3인치짜리 작은 관은 이런 밴딩기를 이용해서 밴딩하는 방법입니다. 단 2분의 1짜리가 됐든 8분의 3인치가 됐든 90도 밴딩 되는 부분에 보면 R값 곡률 반지름 값을 8분의 3 작은 관은 24라고 적혀 있고 2분의 1짜리는 R38로 적혀 있어요. 즉 0에서 90도까지 밴딩할 때 곡률 반지름이 2분의 1짜리는 38mm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고 8분의 3인치짜리 R24라고 표시한 것은 곡률 반지름이 24mm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밴딩을 90도가 됐든 180도가 됐든 밴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0에서 90도까지 밴딩할 때는 24를 빼느냐 2분의 1처럼 밴딩했을 때 38을 빼느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 실제 밴딩하는 부분에서의 24mm 나오는 거는 밴딩하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직선 부분만 도면에서 주어지는 치수에 빼내면 우리가 직선거리만 확인해서 밴딩해버리면 우리 밴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어진 치수대로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같이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짜리 요 끝부분부터 밴딩하는 걸 하겠는데 이 기둥에서 모든 파이프 치수는 배관 중심에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파이프 중심에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지금 요 도면에서는 65mm로 주어졌어요. 65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8분의 3인치짜리 동관을 요 기둥 안으로 넣으면 중심에서는 65가 되겠지만 그 중심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있겠죠. 기둥 들어가는 두 부분은 항상 이 동관 전체 내경을 재보면 8m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전체는 10mm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두께가 있고 내부의 원 안에 8mm 정도인데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어서 동관이 걸리는 부분이 중심 하단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3m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 들어가는 이 두 부분은 도면에서 주어지는 치수에 플러스 3mm를 더한 다음에 90도 밴딩할 일이다 그러면 R값 24 8분의 3인치인 경우입니다. 그 부분만 빼내면 직선거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밴딩하면 돼요. 자, 65mm가 주어졌던 부분입니다. 65mm에서 요 기둥에 들어가는 3mm가 더 들어가니까 얼마를 65 플러스 3mm 하면 얼마? 68
68. 68에서 요 90도 밴딩 되는 곡률 반지름 값이 24mm인 거죠. 68에서 24를 빼니까 얼마인 거예요? 44mm가 되겠죠? 맞죠? 그죠? 68 마이너스 24 하니까 44mm. 자, 동관에 이게 이제 기둥에 들어갈 동관입니다. 44mm 부분을 자로 마킹을 할 겁니다. 자, 자로 44mm. 자, 여기 마킹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44mm. 자, 44mm인데 요게 기둥 속에 들어갔을 때는, 기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 요 중심에서부터 요 밴딩된 90도 밴딩된 그 높이가 65가 나와야 되고, 중심 밑에 들어간 부분이 3mm가 더 들어간 부분이에요. 3mm. 그래서 요 기둥에 들어갈 때는 항상 3mm씩을 플러스 한 다음에 90도 밴딩되는 24mm를 빼면 요 직선거리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직선거리에서 밴딩기에 넣고 90도 밴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65mm짜리인데 아까 65에 플러스 3mm 거기에 24를 빼니까 44mm 마킹했던 부분이 지금 90도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마킹했던 44mm와 이 밴딩기의 0점을 서로 일치시킵니다. 위, 그 다음에 상단, 하단 부분의 0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정점이 되겠죠. 자, 90도 밴딩 합니다. 9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0에서 90도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지점까지 갑니다. 이게 90도 밴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90도 밴딩된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 동관 부분을 얘를 제끼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90도 끝난 부분. 즉 이게 무슨 뜻이냐, 곡률 반지름 24라고 하는 것은 요 90도 밴딩된 중심에서부터 요 90도 시작점까지 요 길이를 재보니까 24mm인 거예요. 24mm. 그래서 R 값을 24를 빼주게 되면 90도 밴딩하면 요 길이는 24mm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중심에서 요 바닥까지, 자, 요게 아까 요 도면에서 주어졌던 바닥에서 오르는 부분입니다. 자, 요 중심에서 얘를 재보니까 얼마냐? 이렇게 재보니까, 자, 넣었을 때 중심에서 재보니까 65mm가 나오네요. 그죠? 그게 65mm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90도 밴딩 되는 부분에 24씩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 다음 과정을 갑니다. 단, 이 밴딩 감각을 좀 익히셔야 돼. 익히시려면 여러분들이 전선, 자, 빨간 전선이나 뭐 전선 갖고 방향을 한번 맞춰보시고 방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밴딩이 바뀌지 않도록 그 연습은 필요하십니다. 90도 밴딩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오작이고 동관을 펴서 다시 재생해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밴딩 방향이나 이런 걸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높이가 65였고요. 그 다음에 옆부분으로 가는 게 다시 70입니다. 요 옆에 가는 부분이 70인데 그 70 중에 90도 밴딩 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180도 부분에서 반으로 나누면 이 부분도 9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24mm를 차지할 거고 요 부분도 24mm를 차지할 거니까 요 90도 밴딩 끝난 부분에서 요 직선거리 요 부분만 우리가 표시해 놓으면 180도 구부렸을 때 이 길이를 70으로 맞출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70에서 요 부분 24 빼고 요 90도 부분에 24를 빼면 48이죠. 70-48 직선거리로 22mm일 거예요. 22mm. 자, 밴딩 끝난 부분에서 다시 22mm입니다. 아까 90도 밴딩 했던 부분에서 22mm만 표시를 할 겁니다. 자, 22mm.
그래 놓고 180도 밴딩을 할 거예요. 이 180도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밴딩기는 내 몸 쪽에서 무조건 구부러집니다. 자, 이 상태가 되는데 22mm 직선거리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180도가 돼야 돼요. 그 방향이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선 활용하셔서 90도, 그 다음에 다시 옆에 70으로 오면서 180도로 왔던 거 다시 이런 방법. 실은 아까 그 도면이 이렇게 생긴 도면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면. 이런 전선을 이용해서 미리 동간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해놓고 밴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90도 밴딩, 70, 180도 밴딩에서 다시 70, 그 다음에 이 길이, 요 길이 이게 측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22mm예요. 70에서 24, 요 180 중에 반은 24mm, 곡률 반지름 24, 22mm 마킹해 놓고 다시 180도 밴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부릴 거예요. 밴딩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자, 이 마킹 하실 때도 표시하실 때도 360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돌리다 보면 표시했던 부분하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180도 다 밴딩을 해놨습니다. 여기 표시한 부분. 자, 0에다 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 자, 배에다 고정하시고 얘도 수평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겠죠? 수평 잡아서 180도로 갈 겁니다. 90도 뒤에로 가면 이렇게 180도. 자, 손이 잘 안 먹을 때는 이렇게 180도.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도 돌리는 부분에서 이런 밴딩기가 180도 돌리는데 요 일자로 된 이런 밴딩기보다도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밴딩기를 선호합니다. 자, 빼기 전에 180도 부분 이렇게 마킹을 해서 잘 다뤄서 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수평을 잡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이 도면상의 70입니다. 70인데 이 180도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이 180도도 결론은 반을 기점으로 나눴을 때 90도. 이 반을 기점으로 나눴을 때 90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곡률 반지름은 90도 상에서 얼마다? 24mm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면상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70일 건데 자, 여기도 24 뺄 것이고요. 여기도 90도 밴딩되는 24를 뺄 거예요. 그럼 직선거리 다시 22mm가 됩니다. 70에서 48을 빼니까 22mm 맞나요? 맞죠? 자,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네요. 여러분들 이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 다시 이게 구부러져서 올라갈 거예요. 자, 밴딩기로 이렇게 이 방향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 구부러졌던 요 부분 왔던 부분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니까 내 몸 쪽에서 구부렸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요 부분. 자, 90도만 밴딩 할 겁니다. 90도. 다시 마킹. 자, 이렇게 해놓고 수평을 좀 잡아 나가실 거예요. 수평 잡아 나가시죠. 자,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남아있는 부분인데 도면상에는 전장이 요 중심에서 요 하단 중심까지 전장이 270이에요. 270인데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수가 안 주어졌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가 얼마인지 안 주어졌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유추를 하셔야 돼. 자, 이 높이는 중심에서 6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곡률 반지름이 24, 24면
180도에 대한 높이는 결론은 48이 되겠죠. 48에 65를 더하면 100 얼마인가요? 65에 48을 더하니까 113이 되네요. 즉 270에서 요 밑부분까지는 113인데 270에서 113을 빼주고 나면 이 윗부분에 대한 치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270에서 113을 빼니까 결론은 그 윗부분이 얼마? 157이 되겠죠. 즉,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는 157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도면상에 이렇게 요 높이 48, 요 높이 65를 제외한 이 길이를 별도로 표시하고 밴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157 중에 90도 밴딩되는 요 부분 빼주면 직선거리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157에서 다시 48을 뺄 겁니다. 48을 뺐더니 얼마? 암산이 잘 안 되네요. 9. 그 다음에 109인가요? 그죠? 109. 맞죠? 109 맞습니다. 109. 즉 157 중에 요 48 빼니까 109가 요 끝난 부분에서 그 시작점까지가 109가 될 거예요. 자, 109를 다시 마킹을 합니다. 혹시 치수가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잘 계산해서 정확한 치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암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09. 자, 109입니다. 109. 아까 157 중에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157 중에 24 빠진 109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09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쪽으로만 구부러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밴딩기로 앞쪽으로만 구부릴 거예요. 자, 90도 이렇게 수평을 좀 잡아 놓으시고, 자, 이렇게 90도 밴딩 끝. 자, 이 부분 마킹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좀 잡아 놓으시고, 자, 이 상태가 지금 도면에서 요구하는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기둥에 나중에 기둥에다 요 방향대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넣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전체 270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270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용접했을 때 치수 270이 나오겠죠. 계략적으로. 그죠? 270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분배관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 분배관에도 지금 도면상에 중심에서 분배관 초입구까지는 45mm인 겁니다. 45mm인데 요 분배관이 제조사별로 얼마큼씩 들어가는지는 직접 이렇게 한 번씩 끼워 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끼워서 요 분배관이 몇 mm가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대략 작은 것들은 13, 14mm씩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20mm가 들어가 버리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안에 대략 한 13, 14mm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들어간 부분,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재보니까 11mm가 들어가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11mm. 자, 11mm인데 얘가 요구하는 치수는 분배관 초입구, 중심에서 초입구까지가 도면에서 요구하는 45mm인 겁니다. 그러니까 45에 들어간 11mm를 플러스하면 45에 11mm 하면은 56mm가 되겠죠. 56mm에서 90도 밴딩 된 부분이 24mm가 빠져야 될 거니까 이 밴딩 끝난 부분에서부터 절단해야 될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56에서 24를 빼니까 32, 즉 밴딩이 끝난 부분에서부터 밴딩이 끝나서 아까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에서 32 부분을 우리가 자로 재서 절단을 하겠습니다. 32. 자, 이 32 부분이 실은 우리가 이제 절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절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조립에서 넣어봤더니 이게 45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45 뭐 조금 큽니다. 제가 막 떠들어가면서 설명하면서 하니까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하긴 한데 그렇게 45가 되게 지금 여러분들을 맞춰내시면 한쪽 부분은 끝났어요. 한쪽 부분은 끝났고 또 반대편도 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반대편도 높이는 65였어요. 65인데 요 2분의 1짜리 기둥 밑으로 들어가는 3mm를 플러스 해주면 68이에요. 그죠? 65 플러스 3mm. 68에 90도 밴딩된 부분 24mm를 빼주니까 얼마? 68 마이너스 24 하면 44. 제가 혹시 빼는 과정에서 치수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맞게 하십시오. 44 마킹 해놓고 90도 밴딩을 하겠습니다. 자, 90도 밴딩. 자, 90도 밴딩에서 다시 표시를 합니다. 표시가 마킹이죠. 자, 표시해서 다시 가로축으로 가는 부분이 70이에요. 70이니까 요 밴딩 90도 되는 24, 48을 빼니까 다시 22mm가 되겠죠. 22mm. 자, 22mm 끝부분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직각으로 올라오는 도면입니다. 자, 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 전선 같은 경우로 어떻게 구부러지는 도면이냐,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90도 올라와서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다시 한번 분배관 쪽으로 오는 이런 형태의 도면이에요. 자, 이런 형태의 도면입니다. 도면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형태의 도면인지를 이런 전선 같은 경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방법대로 지금 방향대로 밴딩이 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 90도 밴딩이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구부려 놨다, 그럼 오작입니다. 이 부분 쉽게 여러분들 오작 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22mm 됐던 부분에서 90도 직각으로 올라갈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도 정신줄 놨다가 밴딩 잘못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밴딩 하겠습니다. 자, 90도만 밴딩을 하겠습니다. 90도. 이렇게 해서 90도 갔고요. 비슷해지나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구부러질 거예요.
앞으로. 자, 그 길이는 지금 얼마냐? 205가 주어졌습니다. 화면에 잘 비춰지는지 모르겠네요. 205. 요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205예요. 그러니까 24 빠지니까 205 마이너스 48 하면은 157. 157에서 또 24를 빼야 될 일이죠. 그러면 133. 요 위에서 아래 빼는 거 뭐 반올림 안 하니까 이건 편하네요. 133. 133을 마킹을 합니다. 끝난 데서 133. 133 마킹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질 거죠. 요 부분입니다. 앞부분으로 구부릴 겁니다. 133 앞으로 90도 또 구부려서 또 마킹. 자, 이 부분 다시 수평을 잡아놓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죠? 반대죠? 반대죠? 잘못 구부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상태는 안 좋은데 제가 억지로 누려보겠습니다. 요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가 됐죠?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긴장감이 있네요. 오작을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 시험 되고. 자, 여러분들이 능력껏 다시 능력. 좋다고 제가 막는 능력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의 작품인데 다시 요 위에 부분, 여기 아마 김현성의 70 주어진 부분이에요. 똑같죠? 70, 24 빼니까 끝난 데서부터는 22mm가 되겠죠. 70 마이너스 40, 48, 22mm. 자, 22mm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쪽. 이렇게 밴딩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서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밴딩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 부분에서 구부려질 거니까 이렇게 돼야만 이게 구부러지겠죠? 이렇게 되려면 이 부분입니다. 일치하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90도 밴딩, 90도 밴딩에서 다시 표시를 하고 빼서, 자, 이 각이 안 맞은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각도나 이런 부분들은 맞춰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아까 제가 밴딩하면서 살짝 실수했던 부분이 여기 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핀 부분들도 잘 펴가지고 치수적 밀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도면상의 그 부분이 115예요. 115. 자, 이 부분이 115입니다. 115에서 24 뺄 거예요. 24 뺄 겁니다. 자, 115 마이너스 48 얼마라고요? 7. 그 다음에 67인가요? 67이네요. 67을 또 끝난 부분에서부터 마킹을 하겠습니다.
90도 끝난 데서부터 67. 그래 놓고 이 부분에서는 67에서 요 마지막 앞에 구부러지는 부분이에요. 67 그대로 세워놓고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